자, 학습지 14쪽에 등속 원운동 같이 보죠. 자, 등속 원운동. 자, 이 앞부분에서 그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 속도 뭐 이런 것들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힘, 가속도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보죠. 먼저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여기 그 매끄러운 평면,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매끄러운데 이 수직면이나 수평면에서 매끄러운 평면에서 질량 m 되는 물체를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한쪽 끝을 고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 고정해 놓고 이걸 톡 치게 되면은 이 줄이 없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쭉 가겠지만은 매끄러우면 여기 고정해 놓고 톡 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마찰이나 공기저항, 뭐 줄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의 질량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요거는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원운동하는 거 맞나요? 계속 돌아가겠죠. 등속 원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물체의 운동에 관해서, 자,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 0초였고 잠시 뒤에 요거 t초 때 요런 위치가 있고 그동안 돌아간 각도 세타고, 그러면 요 처음 출발할 때 속도 그 v0로 표현하면 t초 때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t초 때 속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되는 거 맞죠? 이것도 운동 경로니까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그 속도의 방향이고, 속도의 크기는 이건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죠. 그러면은 처음 속도하고 t초 때 속도가 크기는 같지만은 속력은 같지만은 방향은 달라졌죠. 그러면은 속도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질량 m 되는 물체가 가속도가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럼 그 힘은 어떤 힘인지, 자, 이거 수식 적용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느낌을 가져보죠. 그럼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는 동안 가속도,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바뀌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니까 분명히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알짜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체, 질량 m 되는 물체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이거 수평면이라 했으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겠죠. 그 힘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걸 탁 쳤는데 이게 좀 돌아가지 않고 이 줄이 약했어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줄이 끊어지면 원운동하지 않고 쭉 딴 데 아주 멀리 가버리고 말겠죠. 그러면은 이 줄이 이 물체에 잡아당겨주는 힘을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 고무줄 같은 잘 늘어나는 물체에다가 고무줄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당기는 힘을 미처 견디지 못하면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원 중심을 향하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힘의 방향, 등속 원운동하는데 필요한 알짜 힘의 방향은 원 중심을 향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으니까 가속도 방향도 원 중심을 향하는 그런 방향이 될 테고, 자, 그래서 그런 힘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그 구심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가속도를 구심가속도라고 하고, 자, 그런 것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물리량들 같이 살펴보는데, 먼저 이 주기라고 하는 것, 이거는 등속 원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반복되는 현상이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주기의 일반적인 정의는 한 번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에서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는 1회 반복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뭐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등속 원운동에 있어서 주기는. 그래서 이 주기의 단위는 세크, 초를 쓸 테고, 그 주기적인 운동에서 진동수라는 물리량도 있는데, 진동수는 1초당 반복 횟수예요. 자, 여기선 반복한다고 하는 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1초당 몇 바퀴나 도는가, 그게 진동수예요. 진동수의 단위는 헬즈라는 단위를 쓰는데, 자, 이 헬즈의 본 모습은, 자, 이거 진동수라는 게 1초당 반복 횟수다. 그럼 본래 모습은 어떤 게 될까요? 이거 1초에 5바퀴를 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단위를 붙여 나타내면 1초에 5바퀴 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빵을 1초에 5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표현하는? 5 개 퍼 세크, 1초당 5개 먹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1초당 5바퀴를 돈다, 5회 반복한다, 그러면은 5회 퍼 세크. 자, 헬지라는 단위의 본래 의미는 회 퍼 세크예요. 1초당 몇 회 반복하는가. 자, 단위 의미 있는 것 여러 번 연습했었죠. 근데 이 회라고 하는 거는 물리에서 인정된 단위가 아니니까 그냥 다른 단위하고 섞었을 때는 요거 세크 분의 1. 좀 기울어졌네. 요런 단위를 다른 단위하고 맞춰가지고 등식 같은 데서 쓸 때는, 그러니까 헬즈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회 퍼 세크고, 자, 이거 다른 단위하고 등식에서 맞춰볼 때는 세크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어떤 주기가 달라지면 진동수 달라지고, 자, 이 관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비례 중에서도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역수 관계. 그래서 여기 관계식 미리 써놨는데 t는 f분의 1 이런 관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단위 맞춰보면은 맞나요? t 주기의 단위는 세크고, 그 진동수의 단위 세크분의 1 역수의 역수니까 이거 다시 쓰면은 f는 뭐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세크분의 1, 이거 t가 세크니까 단위 그렇게 맞춰본다는 얘기예요. 힐지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물리량 선속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용어가 조금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 선속도라고 하는 거는 순간속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순간속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선속도라고 하는 그런 그 물리량을 따로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 각속도하고 이거 대응시켜서 강조해서 표현하려고 선속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속력, 이런 경우로 하려면은 속력 V로 표현하면은, 이런 경우에선 그 선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그냥 V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선속도라는 거 각속도 때문에 이 대응시켜 가지고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물리량 따로 용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속력이나 속도를 표현하는 이유는 그 물체에 대한 그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 건데, 그 선속도, 그러니까 어떤 등속 원운동 한다 하더라도 이게 속력만 표현해 가지고는 상대방한테 명확한 의사 전달은 되지만은 쉽게 그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뭐 반지름이 1m인데 요거 5m/s의 그 등속 원운동을 한다. 1초당 5m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초 뒤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물체가 10m만큼 이동했을 텐데 10m 이동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표현은 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물체 운동에서는 그 속력이나 속도가 명확히 표현되면은 그 물체 위치, 몇 초 후에 물체 위치 이런 거 예측하고 쉽게 전달이 되는데, 이 등속 원운동할 때 명확하긴 하지만은 쉽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각속도예요. 각속도,
자, 이거 단위시간당 돌아간 중심각. 만약에 각속도가 1초당 30도씩 돌아간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출발했는데 5초 후에 물체가 어디 있는지 쉽게 짐작되죠. 1초당 30도 돌아가니까 5초 후에는 150도 돌아갔겠다. 그럼 180도에서 30도 문달한 한 요쯤 될까요? 쉽게 의사 전달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각속도는 단위시간당 돌아간 중심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은 요 1초당 30도 돌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각도를 표현할 때 수식에서 사용할 때는 도로 표현한 것보다 라디안으로 표현한 게 편하죠. 그래서 이 각속도 표현할 때 중심각 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라디안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에 10라디안만큼 돌아간다. 그러면 1초당 돌아간 중심각은 2라디안 되겠죠. 그래서 각속도는 2라디안 퍼 세크 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고, 요 식 자체는 각속도, 여기 문자로 표현할 때 이 W자처럼 보이는데 요 그리스 문자예요. 오메가라고 하는 오메가 소문자예요. 자, 이거 이 문자로 표현하는 거는 오메가든 W든 뭐 상관없는 건데, 이 단위 같은 것들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거고, 이건 뭐 W라고 말해도 되는데, 글쎄, 이게 뭐 다른 사람 다 이게 오메가라고 표현하는데 혼자 W다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거 오메가라고 하는 게 이 소문자라고 그랬는데, 대문자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오메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돼요. 각속도 단시간당 돌아간 중심각이니까, 자, 여기 각속도 관계식 먼저 써놨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단시간당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했잖아요. 그럼 시간분의 관계식이, 각속도는 시간분의 돌아간 중심각 t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주기하고 진동수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듯이 선속도하고 각속도 요것도 연관이 되겠죠. 선속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각속도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 선속도라고 하는 게 속력 개념이라 그랬죠. 여기서 어차피 방향은 여기 등속 원운동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 아니 이쪽 방향이고 계속 같은 방향이니까 방향 표시하는 속도 가지고 표현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속력이다. 그럼 속력 관계식은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동거리, 여기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게 2파이r이다. 한 바퀴 돌았다.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요 관계식 의미가 t초 동안에 s만큼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2파이r 한 바퀴 도는 한 바퀴 돌았다. 이동거리가 한 바퀴다. 그럼 요 밑에 시간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자, 여기 있는 주기가 들어가겠죠. 주기 미끄러워가지고 t.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속도 t분의 세타인데 t초 동안 세타만큼 돌아간다. 그럼 2파이만큼 돌아간 중심각이 2파이만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것도 2파이면 한 바퀴잖아요. 라디안으로. 그럼 이거 t. 그러면은 이 선속도하고 각속도가 연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t분의 2파이, 여기도 t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t분의 2파이 오메가 같은 거니까, 그럼 v는 오메가 요거 t분의 2파이를 오메가로 바꿨으면 오메가 r. 보통은 내 입에는 r 오메가가 많이 붙었는데 뭐 그게 그거죠. 그러면 오메가는 r분의 v, 이런 관계식이 있죠. 자, 요 관계식 요거 많이 사용할 거니까
입에 붙여놓도록 하세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V는 R오메가. 난 R오메가로 입에 붙였는데 여러분들 오메가 뭐 처음이니까 뭐 편한 대로 보통 R오메가로 많이 표현해요. 오메가는 R분의 V.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그 느낌상 이 등속 원 운동한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원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방향으로 R자 힘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 처음 속도 V0, 여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t초만큼 지났을 때,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속도 vt, 여기 옮겨가지고 크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가속도를 먼저 구해볼 건데, 가속도라고 하는 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관계식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러면은 요런 처음 0초 때 속도가 이런 속도였었는데 t초 때 이렇게 됐다. 속도 변화량 이런 속도에서 이런 속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죠.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다. 뺀다고 하는 것 마이너스 V0를 더해주는 것과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다 그려보면 이게 V0였으면은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건데 요거 이게 V0였으면 요게 마이너스 V0 벡터가 되는 거죠.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건데 요거하고 마이너스 V0 요걸 두 개를 더해준다. 그러면 이 꼬리있기법 돼가지고 전에 연습했듯이 이렇게 된 거니까 속도 변화량은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거. 그러면은 자, 먼저 가속도 크기 먼저 구해볼 건데 가속도 크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 절대값 붙여가지고 지금 크기로 표현했어요. 근데 자, 요거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근사식을 좀 사용할 건데 지금 속력은 V로 다 같죠. 등속 원동이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여길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V인 원을 그렸다 생각하면은 이 원호의 길이는 돌아간 중심각은 세타고 원호의 길이는 V 세타 맞나요? 자, 이게 되나 모르겠네. 칠판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요게 세타다 그러면은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되죠. 요 호의 길이가. 근데 이 R에 해당하는 게 지금 V잖아요. V. 그럼 이 V 세타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요건 이제 현이 되겠고 이건 호가 되겠는데, 자, 여기 이쪽에 잠깐 써놨는데 여기 그 가속도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가속도 방향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도 그 전에 처음에 할 때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만 다루니까 평균 가속도니 순간 가속도니 이런 개념 있지만은 특별히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그랬는데, 자, 이거 가속도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가속도는 순간순간 바뀌니까 지금 우선 요 0초 때 이때 가속도를 찾는다 생각하면은 순간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순간이란 말, 순간이면은 t가 짧은 시간 0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 그러면은 t가 0에 가까우면은 지금 여긴 상당히 t초 길게 잡은 건데 t가 0에 가까우면 세타도 0에 가깝게 짧겠죠. 그럼 세타가 0에 가까우면은 요 델타 V는 이 원에서 요 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현이고 이건 호에 해당하는데 세타가 아주 작다라면은 이
현이나 호나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같게 놓으면은 델타 V 크기 대신에 호의 길이 V 세타로 놓을 수 있고,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T분의 V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T분의 세타가 이게 조금 금방 어디서 봤던 것 같으네요. T분의 세타 여기 있네요. 그래서 T분의 세타를 V로 바꾸면은 V 오메가 이렇게 되나요? 자, 이게 우리가 구한 가속도 벡터의 크기예요. 크기. 자, 그럼 이 가속도 크기가 V 오메가인데, 자, 이것도 바꿔보면은 V는 R 오메가, R, V는 R 오메가, 또 오메가는 R분의 V,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그러면은 요 식을 이거 달리 가속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 자, 여기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워놓고, 그 V 대신에 R 오메가를 쓰게 되면은 V 대신 R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니까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표현될 테고, 또는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쓰게 되면 V 곱하기 R분의 V니까, 자, 이거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도 표현되죠. 자, 0초인 순간의 가속도 크기는 V 오메가 R 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 자, 이것도 입에 붙여놓게 몇 번 소리 내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순간의 가속도 크기는 구했는데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방향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이 세타가 0에 가까운 거라 그랬어요. 순간 가속도니까. 그러면은 그 가속도의 방향과 같은 게 뭐가 있었죠? 힘의 방향 같고, 또 가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니까 이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 방향 여기서 표현하면 이쪽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이 처음 속도하고는 각도가, 자, 이거 요 각도가 되겠는데, 근데 이 세타가 이게 0에 가까우면 이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우면 이거 수직되는 거 맞나요? 점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다 표현했는데, 처음 속도가 이런 방향이고 0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방향이 이런 방향이면은 이게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에 계속 접근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가속도 방향은 이런 방향, 처음 속도하고 이 수직 방향, 이게 가속도 방향인데, 근데 물체가 여기 있으니까 가속도를 여기다 표현하면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가속도 방향이. 자, 그러면은 0초 때 가속도 방향이 이런 방향이. 자, 여기다 표현하면은 0초 때 속도 변화가 일어난 것, 여기서 살펴봤듯이 가속도가 이런 방향이. 가속도 방향. 그러면은, 자, 이거 나중에 계속 돌아갈 텐데, 요 상황 생각했으면은 가속도 방향 계속 바뀌는 게 당연한데, 물체가 여기쯤 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순간 속도 요런 방향 되겠고, 요거의 수직인 방향이 가속도 방향. 요때 순간 속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 수직인 방향의 가속도 방향이 물체인데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순간 속도 방향, 거기 수직 방향, 가속도 방향 이렇게.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가속도 방향, 이런 방향. 자, 이게 방향은 여기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자, 이거 쭉 가면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이름을, 이 가속도, 등속 원운동, 자, 이거 원운동하는 물체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실제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가속도 이름을 특별히 붙였는데, 이걸 구심가속도라고 그래요. 자, 이 구심가속도 할 때의 힘은
원 중심을 뜻해요. 원 중심. 구는 자, 그 구도자라고 들어봤나요? 구도자? 도 닦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도자라면은 도 길도자 써가지고 도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어떤 뭘 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심이란 얘기는 심이 원 중심을 뜻한다 그랬죠. 구심이란 원 중심을 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원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있어서 가속도는 방향이 원 중심을 향하니까 구심 가속도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그 학습지 아래쪽에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 크기 방향 이제 좀 정리해 보죠. 크기는 구심 가속도 크기. 자, 여기 해봤듯이 처음에 구심 가속도 크기는 V 오메가. 자, V가 뭐였죠? 등속 원운동 할 때 그 등속 속력, 선속도, 순간 속력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는 각속도. 자, 그 다음에 V는 R 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거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 이런 식도 나오죠. 자, 요거 다 여러 번 해가지고 요거 200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은 구심가속도라고 이름에서 벌써 여기 나왔는데 아까 여기 설명했고 시각마다 계속 위치 원운동하는 위치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원 중심을 향하는 방향. 그래서 원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원 중심 향한다 요게 구라 그랬죠. 구심 가속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속도를 있게 한 힘. 자, 아까 줄이 등속 원운동을 하자면은 줄이 계속 당겨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구심 가속도를 그 만든 힘. 자, 그 힘 구심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심력. 그러면은 그 F는 MA니까 구심력은 물체 질량, 자 요거 질량 M이라 그랬으면은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 값, 이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M 구심 가속도가 여기 V 오메가 또 이거 R 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그 관계. 자, 이거 공식이 아니라 관계식인데 구심 가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물리량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문자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죠. V, 오메가, R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심 가속도, 선속도, 그러니까 순간 속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심 가속도, 선속도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속도가 2배 되면은 구심 가속도 2배 된다. 이거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거 2배 되면은 구심 가속도가 2배가 아니라 제곱배, 4배가 되네. 이거 가지고 보면은 선속도하고 구심 가속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구심 가속도는 선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럴 때도 되고 저럴 때도. 그럼 구심 가속도는 선속도하고 뭐 비례할 수도 있고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 대충 우리가 표현하진 않죠. 자, 전에 한번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조건 없는 관계는 없다 그랬죠. 자, 구심 가속도하고 선속도 관계를 살펴보자면 다른 것들도 같이 붙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일정에 놓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각속도가 일정할 때 구심가속도는 선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일정할 때 구심가속도는 선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맞나요? 마찬가지로 반지름하고 구심가속도는 어떤 관계 있나요? 관계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그냥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조건 반드시 잊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 벡터 얘기할 때도 잊기 쉬운 것 방향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조건 빠뜨리기 쉬우니까 잊지 말고 먼저 그거 얘기하고 표현하는 습관 들이면 좋죠. 그러니까 구심가속도가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답하자면은 먼저 각속도가 일정할 때는 비례하고 선속도가 일정할 때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구심력도 마찬가지겠네. 구심력하고 관계 있는 것은 질량, 선속도, 각속도, 반지름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심력, 반지름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들이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할 때는 어떻다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 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원심력하고 구심력 여기 이름 자체에서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원심력 할 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멀원자예요. 멀원자. 그 여기 원운동 할 때 그 원이 아니라 멀원자를 쓰는 거라고요. 그럼 원심력이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부분 학생들이 그 군대를 가겠죠. 군인이 돼서 국방의 의무 이제 있고 해야 될 텐데 그 군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있지만 트럭을 타고 이동할 때도 있어요. 트럭에 이제 그 옆에 짐칸인데 거기 이제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보통 개방돼 있죠. 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군인이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다가 갑자기 트럭이 이 좌회전에 따르 좌회전 이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이쪽에서 보여야 되나? 갑자기 좌회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관성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몸이 흔들리겠죠. 어느 쪽으로 흔들리나? 자 이렇게 좌회전하게 되면 이 사람 바깥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급하게 확 하면은 바깥쪽으로 앉아 있다고 넘어지거나 아주 심하게 하면은 바깥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죠. 자,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여튼 극단적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죠. 갑자기 심하게 좌회전을 확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 관성 현상이죠. 쭉 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방향을 바꾸면 이 사람은 계속 가려고 이쪽으로 나가는 건데 이 트럭 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럭 바깥쪽으로 그럼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근데 다행히 갑자기 핸들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난간을 잡았어요. 난간을 잡아서 다행이었는데 자 이게 그냥 좌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유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또 관성 효과 바깥쪽으로 나타나겠죠. 그래 유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뺑글뺑글 원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군인은 어떻게 될까요? 난간을 계속 잡고 있고 바깥쪽으로 관성 효과 나타내는 관성력이 바깥쪽으로 계속 작용해서 난간 잡고 매달려서 계속 원운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진짜 있나요? 실제 뭐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에 회전 그네 같은 것
탈 때도 되겠고. 자, 요거 나중에 필기해야 되나? 돌려놓고. 자, 그럼 조그맣게 여기 큰 놀이터, 요즘은 이거 안전 때문에 그런지 많이 없는데 큰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요런 게 있던데, 요거 이렇게 돌려놓고 여학생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가 있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빨리 돌려놓고 여기 매달리기도 하죠. 매달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달려서 휙 돌아가 계속. 자, 이런 현상은 아까 말한 이거 일종의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관성 때문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운동 계속 하나요? 자, 지금 이거 이 원운동 하고 있는 동안 보면은 이 손을 잡고 있어서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 구심력이 있어가지고 원운동을 계속 하지만은 이 손을 놓는 순간 이런 구심력이 없어가지고 원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죠. 이거는 뭐 그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던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돌리게 되면 우산 끝에 있는 물방울 날아가는 것, 살살 돌리면은 그 물방울이 우산 끝에 붙어가지고 원운동을 하다가 세게 돌리면은 바깥으로 물방울 우산 끝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원운동이 아니라 그냥 직선운동으로 날아가죠. 그것처럼. 자, 이거 실제 이것도 아까 트럭에 그 난간 매달린 그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죠. 이거 보면은 뭔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 이게 관성효과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운동하는 물체에 있어서 관성효과를 표현하는 관성력, 그거를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원심력. 자, 그럼 이 원심력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은, 원심력이라고 할 때 원이 이게 멀언자라 그랬죠. 심은 아까 여기 심하고 마찬가지 원 중심이에요. 이 원운동 할 때 원중심력이 있는데 원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상의 힘, 관성력이 원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 원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거기 학습지에 이미 들어있죠. 구심가속도, 구심력에 의한 관성력. 자, 이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관성력 중에 특별히 이름을 더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은 관성력 기본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물체 질량에다가 계가속도 곱한 건데, 여기서 계가속도라고 하면은 이 한 덩어리를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계가속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게 구심가속도죠. 구심가속도. 근데 구심가속도하고 원심력은, 자, 이거 벡터로 표현하면은 방향이 반대니까 앞에 계가속도하고 관성력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를 붙였죠. 자, 이거 반대 방향이라는 것만.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상 생각해야 되죠. 요거하고 항상 반대 방향이다. 요것과 이게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관계식이 이것처럼 세 개가 나오겠네요. 다 여기서 요거의 반대 방향. 이렇게. 자, 이번 시간 학습 2까지 하죠.